네, 12주차 인자분석 관련되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인자분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이 M인자 모형, 인자 모형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주로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5개 교과목에 대한 그 성적 자료를 근거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인자 분석의 다른 사례로서 재무자료와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인자 분석을 활용한 관점에서 타당도, 특히 구성 타당도에 대한 부분, 또 신뢰도에 대한 부분,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은 구성 타당도와 관련되는 의식조사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을 한 내용, 그 다음에 인자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확장돼서 활용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적 일치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뢰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크롬바 알파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롬바 알파의 식은 맨 윗줄에 나와 있다시피 알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n, 즉 문항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항수가 커질수록 응답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타당도는 이제 떨어지게 되죠.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기업구성원의 의식조사와 관련된 거고요.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 3개 문항, 상사와 공적 개인적 긴밀함 4개 문항, 업무 추진의 독자성 3개 문항이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인자 분석으로 살펴봤을 때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타당도를 통해서 문항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그 척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맨 위에 이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분석이라는 건 특별히 어디다 이렇게 넣을 데가 없어서 아마 척도화 분석에 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 Q010203이라고 하는 세 개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 문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쵸? 기억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통계량 버튼을 눌러서 다음에 대한 기술 통계량, 뭐 항목 척도, 그리고 뭐 요약값,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상관관계라든지 공분산이라든지 또는 항목 제거시 척도 이런 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 같은 걸 보고 이제 오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세 개 문항은 뭐냐면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Q01, 02, 03이 세 개 문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신뢰도와 관련되는 이제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신뢰도 값 크롬바우 알파가 0.735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크롬바우 알파 베이스드 온 스탠다이즈드 아이템즈에서 표준화된 크롬바우 알파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같은 스케일로 되어 있을 때는 뭐 표준화 기술을 특별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크롬바우 알파 값은 0.735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1번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을 했고 2번은 7점 척도로 물어봤고 3번은 100점 만점이고 그럼 그냥 단순도 하면 뭐예요? 전체 합점수는 3번 문항에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표준화를 해서 하든지 100점 만점으로 뭐 일치시킨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신뢰도 분석에서 크롬바 알파 값이 얼마면 괜찮습니까? 이런 걸 누군가 자꾸 정해주는데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는데 보통 0.7 이상이면은 뭐 그래도 매우 좋은 편이다. 0.5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다. 0.5가 안 넘으면 이거는 좀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믿기 어려운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경험적 기준은 있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 아래 여러분들 특히 항목 총계 통계량에 보면은 맨 우측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우 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맨 왼쪽에 보면 Q01, 즉 첫 번째 문항이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Q02와 Q03 두 개 문항만을 가지고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럴 경우 신뢰도 계수가 0.60으로 세 개 문항이 다 있을 때 0.735보다 나빠집니다.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빼야 됩니다.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항도 빠지면 그것을 제외했을 경우 크롬바 알파 값이 0.735에서 0.578로 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문항도 제외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Q03 문항을 제외하고 크롬바 알파를 보면 0.747로 세 개 문항 다 있는 0.735보다 오히려 조금 좋아졌죠. 그래서 굳이 문항을 좀 더 줄이겠다고 하면 이 세 번째 문항을 빼고 첫 번째 Q01과 Q02를 통해서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겁니다. 현재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꼭 빼야 된다 뭐 이런까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와의 공적 개인적 긴밀함 그래서 Q04, Q05, Q06, Q07 네 개 문항을 가지고 상사와의 공적 개인적 긴밀함을 두는데요. 이 경우 일단 신뢰도 통계량을 보면 크롬바 알파 값이 마이너스 0.217이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음수가 나온 거예요. 원래 신뢰도는 일단 0과 1 사이여야 되는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항목 간의 상관행위를 보면 요 네 개 문항 간에는 관련이 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 개 문항을 통해서 상사와의 공적 개인적 긴밀함이라는 걸 측정해 내었기 때문에. 근데 Q07을 보면 Q04하고도 상관관수가 마이너스 0.344, Q05하고 마이너스 0.273, Q06하고 마이너스 0.348. 전부 음의 관련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요. 항목 총계 통계량에서 보면은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즉 Q07이라고 하는 것, Q07과 그 문항을 이제 나머지 4, 5, 6 문항과의 그거의 평균 점수와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466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수정된 항목과 전체 상관이 마이너스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질문 문항이 반대인 거예요. 역으로 물어본 경우예요. 한번 보세요. Q04 같은 경우는 나는 상사와 나의 생각, 느낌, 희망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Q07을 보면 상사는 나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한다. 이거는 매우 그렇다면 나쁜 거잖아요. 이 반대 관점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7번 문항은 부정적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코드와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단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든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Q07R 리코드 한 거예요. 6 빼기 Q07 하면 5점은 6 빼기 5 하니까 1로 바뀌죠. 4는 6 빼기 4니까 2점으로 바뀌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Q07R로 바꿔서 신뢰도를 구해봤더니 크롬바 알파 값이 얼마예요? 0.585로 이제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 항목 총계 통계량에도 보면은 아까 마이너스 0.466에서 플러스 0.466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에 음수값도 없는데 크롬바 알파가 낮으면 그 항목이 삭제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Q04를 볼게요. Q04는 그 문항을 빼고선 크롬바 알파를 구하면 0.544가 되죠. 맨 항목 총계 통계량 맨 우측에 보면은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개 문항을 가지고 크롬바 알파를 하면 0.585예요. Q04를 빼면 0.544로 더 나빠집니다. 빼면 안 돼요. Q05를 빼면 0.592로 0.585보다 조금 좋아졌죠. 그러니까 굳이 뺀다면 다섯 번째 Q05 문항을 빼는 게 맞는 거죠. Q06도 빼면은 0.476으로 4개 문항 다 있을 때 크롬바 알파 0.585보다 나빠지잖아요. 빼면 안 됩니다. Q07R도 0.439로 그 문항을 빼면 0.58에서 신뢰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굳이 뺀다고 하면은 Q05 문항을 빼면은 설문 문항의 개수도 간결화되고 신뢰도가 약간이라도 좋아진다. 그래서 문항을 꼭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땐 Q05를 빼면 좋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꼭 굳이 뺄 필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신뢰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둬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업무 추진의 독자성과 관련되는 건데요.
Q08, Q09, Q10인데요. 10. 세 개 문항을 가지고 이제 이 세 개 문항의 그 신뢰도를 살펴봤더니 크롬 발파가 0.25예요. 되게 나쁜 거죠. 항목 총계 통계량을 보면은 0.211, 0.169, 0.043. Q10이 특히 문제가 많네요. 상관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목을 한번 삭제시켜봐요. Q08을 빼면 음수로 들어오니까 뺄 수가 없네요. Q09를 빼면 0.127로 0.25에서 더 나빠지네요. 뺄 수가 없. Q10을 빼면 0.363으로 0.25보다 좋아지니까 일단은 문항 10번 문항은 빼야 되겠네요. 10번 문항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에 동의한다. 이게 업무 초진의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게 잘못 만든 문항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세 개 문항 중에 그나마 업무 추진의 독자성이 제일 적합한 것 하나만. 경우 보면 Q08 문항이 제일 그렇죠. 그렇죠? 골라서 쓰는 게 하나의 대안이고요. 이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적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사실은 보고서에 실기 어려운, 신뢰도가 너무 나빠서 그냥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문항이 많아질수록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크롬 발파 값은 신뢰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항이 많아지면은 어느 하나가 이상해도 합점수에 큰 영향을 이렇게 이제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항이 많아져서 타당도는 나빠져요. 왜냐하면 문항이 많아질수록 응답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보다 적은 문항으로 알뜰하게 신뢰도 높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요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보면은 공급자 통합, 정보 통합, 내부 통합, 고객 통합이라고 하는 4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거 해당되는 문항이 제품명 A1부터 A4, 그 다음 D1에서 D3, B1에서 B3, C1에서 C3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1, 2, 3, 4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유값 1 이상이 나와 있고요. 누적 분산이 73.593이고요. KMO 값이 보면은 이제 0. 여러분들 848이죠. 0.848이 많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KMO를 통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4개 구성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 구성 타당도. 또 4개를 묶은 공급자 통합에 있어서 크롬 발파 값을 보면 0.84, 정보 통합은 0.89, 제일 나쁜 고객 통합도 0.78로서 꽤나 괜찮은 그런 신뢰도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김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사 연구를 하는 장점은 응답자들의 직접 경험을 이제 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상상해서 대답하는 건 제외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질문지를 물을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라 이런 거죠. 한 가지씩 질문해라. 네? 그 다음에 질문은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되도록 표현되어야 된다. 질문은 완벽하고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응답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 유형을 모든 응답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사 도구는 질문을 읽고 또 이행하고 기록하기에 있어서 조사원이나 응답자 모두에게 있어서 가능한 쉽게 설계되어야지만이 올바르다. 그래서 질문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치는 더 정확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조사 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설문 작성법이라고 하는 자유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이중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민주당 탄핵 지지 조사 결과 75% 찬성. 그런데 이걸 믿고서 탄핵을 발의했는데 쫄딱 망했죠.
왜냐하면 설문문항이 이렇게 돼 있거든. 현재 정부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실제 잘못은 하고 있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가 정확한 응답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탄핵 찬성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크게 그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인자분석의 응용과 확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은 광고와 관련되는 건데요. 왼쪽에 이제 문항들이 있고 팩터 1, 팩터 2, 팩터 3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팩터 1을 보면은 뭐냐면 내용을 보면은 모델 및 구성의 친속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팩터 2를 보면은 이제 메인의 포커스를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느냐 내용을 강조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맨 우측의 팩터 3는 유명 연예인이 나오냐 뭐 스포츠 스타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모델에 주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사회 저명 인사가 나오는 광고는 팩터 1 0.374, 2의 0.362, 세 번째 0.399로 세 개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런 이제 인자 분석을 하면 인자 점수를 이렇게 이제 플롯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자, 남자 이렇게 성별로도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보면 가로가 이제 메인 포커스고 세로가 모델 및 구성의 친숙성인데 보면은 여자가 이 축에 보면 위에 있죠, 그렇죠? 남자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모델 및 구성의 친숙성이 강한 광고를 선호한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메인 포커스와 모델의 주목성이 강한 광고를 선호한다. 또 연령대별로 10대, 20대가 이제 같고요. 50대, 60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인자 점수를 만들어냈잖아요. 인자 점수를 근거로 끼리끼리 비슷한 것들이 묶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린 군집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 점수를 근거로 군집 분석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군집일은 광고 무관심층이고 주요 인구 사회적 특성은 남성이면서 30, 40대 기능 노무직이고 광고에 대해서 특징은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런 계층이다. 이렇게 인자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인자 점수를 근거로 군집 분석을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세분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인자 분석의 활용의 하나의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이제 탐색적 인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측정된 걸 근거로 해서 공통적인 뿌리를 찾아내서 그거를 갖다 인자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탐색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확증적 인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인자는 두 개다 이거죠.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 두 개의 인자가 있다는 거 진짜 이 언어 능력은 국어, 영어, 한문에 수리 능력은 수학, 과학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인자가 두 개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진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런 것들을 확증적 인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에이모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2단계 인자 분석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인자들끼리 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구조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자 분석에서 더 확장돼 나가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오더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부패 유발 요인, 그 다음에 부패 유발 요인에는 부패 관련 인식, 행정처리 투명성, 행정처리 제도적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게 제1인자, 그 다음 우측이 이제 제2인자 이렇게 세컨드 오더 이런 순서가 있는 인자 분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해서 국가 고객 만족도 지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들끼리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들 그 다별량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대학원 이런 과정에 오면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통계 상담, 통계 컨설팅 그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강인출 교수님이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